안녕하세요. 필리핀 생활에 필요한 알찬 정보를 전해드리는 필리핀투데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규민 여러분의 생활과 밀접한 소식들 저희가 알기 쉽게 핵심만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 중요한 소식들이 많습니다. 메트로 마닐라에 계시거나 또 자주 오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꼭 알아두셔야 할 교통 관련 큰 변화가 세 가지나 있거든요. 맞습니다. 당장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몇 년간 우리 생활에 직접 영향을 줄 그런 내용들이죠. 네, 오늘 필리핀 주요 언론들 보면 가장 큰 뉴스가 바로 그거예요. 메트로 마닐라의 정말 대동맥 같은 도로죠, 에드사. 이 에드사의 대규모 재건축 공사 소식입니다. 아, 이게 그냥 땜질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도로를 새로 만드는 재건축 수준이라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6월 13일부터 준비 작업 시작해서 2027년 완공 목표라는데 이거 또 더 길어질 수도 있다면서요. 정말 대공사네요. 그렇습니다. 에드사 남쪽부터 북쪽까지 전 구간 거의 24km에 걸쳐서요. 기존 포장을 싹 걷어내고 훨씬 튼튼한 내구성 높은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로 전면 교체하는 작업이에요. 전면 교체군요. 네, 버스 전용 차선이 있는 안쪽 차선부터 시작해서 차선별로 순서대로 진행하고요. 파사이, 과달루페 구간, 여기가 첫 시작입니다. 보행로나 배수시설 개선 같은 것도 같이 한다고 하니까 길게 보면 꼭 필요한 일이긴 하겠죠. 길게 보면 그런데 당장은 그 과정이 문제겠네요. 완공될까까지 몇 년 동안 에드사 교통은 거의 마비 상태를 각오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안타깝지만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에드사를 매일 이용하시는 분들은 출퇴근 시간 조정은 기본이고요. 아예 다른 경로를 미리 좀 파악해 두시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다른 길을 찾아야겠네요. 네. 그리고 MMDA 같은 관련 기관에서 발표하는 공사 진행 상황이나 교통 통제 정보, 이거 수시로 확인하시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큰 불편이 예상되니까 정부에서도 그냥 있진 않겠죠. 대책 같은 거 나온 거 있나요? 네, 다행히 몇 가지 완화 대책을 같이 내놨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눈에 띄는 건 스카이웨이 스테이지 3 있잖아요. 네네. 그 일부 구간 통행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주는 방안이에요. 에드사 대신 이쪽으로 좀 분산시키려는 거죠. 빠르면 7월이나 8월쯤 시행될 것 같습니다. 그건 정말 다행이네요. 토넥료 면제라니. 또 다른 건 없어요? 가장 큰 변화는 역시 에드사 도로에 대한 차량 오부제, 우리가 흔히 홀짝제라고 부르는 거죠. 이걸 강화해서 시행합니다. 홀짝제요? 예전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엔 어떻게 다른가요? 네, 이번에는 훨씬 강력해요. 6월 16일 월요일부터 시작하고 첫 일주일은 계도 기간이고요. 네. 번호판 끝자리가 홀수, 그러니까 13579번 차량은 월수 금요일에 에드사 통행에 금지됩니다. 월수 금요일이요? 네, 그리고 짝수 02468번 차량은 화, 목, 토요일에 금지돼요. 일요일만 제한이 없습니다. 그럼 주 3일만 다닐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초기에는 이걸 24시간 적용할 예정이라 사실상 개인 차량으로는 주 3일만 에드사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셈이죠. 와, 24시간 적용이라니 밤에도 못 다닌다는 거잖아요. 일단 시작은 그렇게 하고요. 나중에 좀 지켜보면서 심야 시간대, 예를 들어 밤 10시나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통행을 허용하는 이른바 윈도우 아워 도입을 검토한다고는 해요. 그나마 다행이네요. 네. 그리고 다행히 전기차하고 하이브리드 차는 이 제한에서 빠지고요. 또 중요한 건 이 홀짝제가 딱 에드사 도로에만 적용된다는 겁니다. 다른 도로는 괜찮아요. 에드사만 알겠습니다. 이거 운행 계약 정말 잘 세워야겠어요. 그 외에 대중교통 관련 대책 같은 건요. 네, 그것도 있습니다. 에드사 노선 버스를 100대 추가로 투입하고 MRT3 열차 운행도 늘린다고 약속했어요. 버스랑 전철을 늘리는군요. 네, 심지어 좀 특이한 건 역내 혼잡 줄이려고 MRT랑 LRT 역에 있는 엑스레이 보안 검색대 있잖아요. 그것도 없앤다고 하더라고요. 탑승 시간 줄이려고요. 네, 보안 검색대를요. 그건 좀 의외네요. 그렇죠. 그 외에도 대체도로 확보하고 트럭이나 지방 가는 버스들 통행 시간 제한하고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금지, 오토바이 전용 차선 만드는 것도 검토 중이고요. 여러 가지를 하긴 하는데 그래도 불편은 어쩔 수 없겠네요. 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불편은 좀 불가피해 보입니다. 워낙 큰 공사니까요. 정말 큰 변화들이네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요. 또 다른 소식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무인교통 단속 시스템 NCAP 재시행 소식이에요. 지난주에 예고했던 대로 바로 어제 5월 26일부터 MMDA가 NCAP 운영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NCAP 맞다. 한동안 중단됐었잖아요. 이게 다시 시작되는군요. 이것도 운전자들한텐 신경 쓰이는 소식인데요.
그렇죠. 현재로서는 MMDA 관할 도로에서만 시행되고요. 아직 개별 LGLU, 그러니까 지방정부 단위에서는 참여하지 않고 있어요. MMDA만 하는군요, 일단은. 네, 방식은 예전이랑 똑같습니다. CCTV 같은 걸로 신호 위반, 과속, 지정차로 위반 이런 거 적발해서 차량 소유주 주소로 위반 통지서 우편으로 보내는 방식입니다. 단속 지역은 어딘가요? 혹시 에드사도 포함되나요? 여기 공사 때문에 정신없을 텐데. 네, 당연히 에드사 포함되고요. C1부터 C5까지 순환도로, 또 R1부터 R10까지 방사형 도로, 그러니까 메트로 마닐라의 주요 간선 도로는 거의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거의 다네요. 네, 이제 이런 도로들을 운전할 때는 정말 교통법규 더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지킬 수 있으니까요. 벌금 내고 이런 건 어떻게 하나요? 벌금 납부는 온라인으로 랜드뱅크 통해서 하거나 MMDA 본부에 직접 방문해서 낼 수 있고요. 만약에 안 내면 LTO, 그 육성교통청 시스템에 기록이 남아서 나중에 차량 등록 갱신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불이익이 있군요. 만약에 좀 억울하다 싶으면요? 네,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이의 제기도 가능합니다. 이것도 온라인이나 방문 접수 둘 다 되고요. MMDA 쪽에서는 표지판이 제대로 안 돼 있다거나 좀 논란의 소지가 있는 곳은 단속 안 하겠다고는 했는데 네. 그래도 시스템 자체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일부 우려가 여전히 있으니까요. 혹시 모르니 이의 제기 절차 같은 거 알아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에드사 대공사부터 시작해서 홀짝제 강화, 그리고 NCACP 재시행까지 이번 주부터 메트로 마닐라 교통 환경에 정말 큰 변화가 예상되네요. 미리 좀 대비하셔서 불편을 최소화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필리핀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내일 또 생생하고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